네, 종목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파헤쳐보는 보고보고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하이투자증권 광북 WM센터 이창원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실 부분 가운데 크게 오른 종목을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이 종목 크게 날아올랐습니다.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대한항공 리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종목이 많이 올랐다기보다도 그 2월 달에 말씀드릴 때 그 대한항공 리오프닝 대장주가 시장 대장주가 될 수 있다는 그 의견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 고객분들한테는 만약에 대한항공이 가지 못하는 시장 환경이 되면 시장이 부러질 수 있다는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그 대한항공이 가지 못한다는 의미는 그 코로나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엔데믹으로 가는 상황이 못 가는 상황이 아니라 이게 전쟁 때문에 주가가 좀 눌렸다가 지금 리오프닝 쪽으로 이제 자금이 몰리면서 4월 첫날 그 4월 1일 딱 시작하자마자 대한항공 쪽으로 외국인들 기관들의 특히 외국인 자금들이 굉장히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고요. 어제 또 외국인 기관들 계속 담아나는 모습인데 제가 이제 그 대한항공의 목표 주가를 57,000원을 불렀었거든요. 그리고 1차 4만 원, 2차 57,000원 불렀던 이유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1조 4천억이고 올해 2조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분기 평균 5천억을 감안해서. 그런데 그래서 영업이익 배에서 10배를 줬던 이유가 2007년도에는 부채 비율이 200%대였고 2010년도에 부채 비율이 이제 그 500%일 때 500%일 때는 영업이익 배에서 6배를 줬고 200%일 때는 10배를 줬는데 작년과 올해 내년까지 대한항공 영업 부채 비율이 계속 200%대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영업이익 배수를 10배를 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그 목표 시가총액 20조를 말씀드렸고요. 시장의 눈높이가 이게 갔냐를 좀 봤을 때는 그 최근에 대한항공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와서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1조 4,800억까지 올라왔고요. 그 제일 높게 잡은 게 대신증권에서 1조 9천억까지 지금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눈높이까지 지금 따로 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목표 주가도 그 4만 원 그 1조 4천억 그 14조가 그 4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목표 주가가 대략 1조 5천억에 4만 1,000원이라든가 그 대략 4만 원대 잡았던 그 실적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 영업이익 배에서 10배를 줘도 무방하다라고 봤을 때는 제 눈높이와 시장의 눈높이가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는 강조 드릴 때는 계속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 매수 관점에서도 여전히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1차 4만 원, 2차 5만 7천 그대로 유지하고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우리 부장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주가도 연이어 홀딩 의견 주셨고요.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세요. 네, 오늘 PSK입니다. 그 고객사의 소재가 확대가 되고 고객사 내의 그 점유율 확대로 인해서 그 실적 성장이 전망이 되는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동사가 이제 2019년도에 그 PSK 홀딩스와 이제 인적 분할해서 그 신설 법인으로 이제 그 설립이 된 거고 그 기존 이제 종속 법인이 PSK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그 주로 동사는 전공정 장비단이고요. 전공정 쪽에서 그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그 스트립이라든가 그 클리닝 장비를 주로 만들고 있고 동사가 이제 그 1999년도에 이제 국산화 성공한 게 그 PR 스트립 장비인데 이게 이제 현재는 동사 매출의 이제 50% 이상을 차지해서 주요 매출원이고 시장 점유율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50% 넘기 때문에 그 넘버원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사가 이제 클리닝 그 세정 장비 같은 경우도 건식 세정 장비도 2007년도에 국산 그 개발 성공을 했고 2013년도에 그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도 개발해서 그 니치마켓 시장 위주로 현재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PSK 의견 주셨는데요. 국산화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전공정 관련주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종목은 현재 차트상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네, 뭐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좀 견제한 모습인데 일단 투자 포인트를 설명드리고 이따 그 매수가 말씀 좀 드리겠고요. 동사가 이제 그 투자 포인트는 일단 동사가 그 국내 반도체 업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업체를 포함해서 한 50여 개의 그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요. 매출의 절반 이상이 그 반도체 해외 반도체 업체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인텔도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SK 하이닉스 쪽에 그 메모리 반도체 투자가 늘어날수록 동사가 실적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동사가 신규 장비를 만들게 되면은 워낙 고객이 다각화되기 때문에 신규 장비의 그 납품이 좀 더 빠르게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지금 한 24% 평균 나오기 때문에 동종 업계 대비해서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좋은데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도 PR이 8배, 내년 기준으로 7배, 2024년 기준으로도 한 5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저렴한 기업이라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겠고 전공종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에 그 평균이 한 10.5배 정도 되니까 충분히 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주목해볼 만한 거는 동사가 이제 신규 장비로 그 베벨, 엣지, 클린 장비를 이제 그 국산화가 예상이 되는데 현재는 SK 하이닉스 쪽에 납품이 되어 있는 상태고 삼성전자 쪽에 지금 퀄 테스트를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퀄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그 양산이 들어가고 다른 이제 해외 반도체 업체 쪽으로도 납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여기 이 시장 자체가 램 리서치가 독점하는 시장인데 이를 좀 국산화한다는 이슈가 있고 작년 8월달에 램 리서치가 동사에 이제 그 특허 소송을 좀 진행한 바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주가는 늘렸지만은 올해 상반기에 이게 이제 국산화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드라이 클린 장비라고 해서 그 건식 세장 장비가 현재 시장에서 이제 그 태동을 하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그 플라즈마 건식 세정 장비 쪽에 양산이 하고 있는 동사가 이제 그 해당 고객사들의 확대가 지금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이고 주요 매출처인 그 PR 스트랩이 메모리 중심에서 비메모리 쪽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PR 스트랩 같은 경우가 기존 특히 이제 인텔에도 지금 납품이 성공된 상태인데 인텔이 향후 10년간 그 110조를 이제 유럽에 투자를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사도 유럽에 이제 신설 법인을 같이 설립해서 동반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 인텔 쪽의 투자 확대와 점유율 확대에 따른 수혜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요즘은 그 동사 이제 세정 장비 쪽의 동사 그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그 웨이퍼 위에 감광액을 올리고 위에다 이제 그 보조적으로 하드 마스크를 올리는데 이게 그 전에는 그 탄소 기반으로 ACL 그 하드 마스크를 썼는데 이게 붕소를 첨가하는 그런 그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이 하드 스크랩 장비가 들어가는데 그걸 동사가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게 마이크론 쪽에서 처음에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마이크론에도 이를 채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곡에 대한 성장도 기대가 되고 또 중국 시장 쪽으로도 현재 매출 비중이 한 15% 정도인데 올해 한 20% 정도 그리고 메모리 비중 비메모리 쪽 비중도 올해 한 30%까지 작년에 한 15% 정도인데 한 2배 정도 성장이 예상이 돼서 중국 시장 쪽에 램 리서치가 진출하기 껄끄러운 반면에 그 PSK가 상대적으로 그 유리한 환경에 있어서 중국 시장 진출에 따른 그 매출 비중 확대랑 비메모리 쪽의 매출 비중 확대된다는 것들이 올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매수가 목표 주가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추정 EPS가 5,956원이고요. 내년에 6,802원 정도 되는데 증권사 목표 주가가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잡혀 있는데 보통 타겟 PR을 10배에서 10.5배를 주거든요. 저도 그 10배를 적용을 해서 올해 실적 기준으로 10배 주면은 1차 목표가 5만 9천 원이 되겠고요. 반도체 기업들의 그 목표 주가를 잡을 때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을 한다고 봤을 때는 올해와 내년 평균 EPS의 10배를 주게 되면은 2차 목표가 6만 3천 원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4만 3천 원, 시가 이하부터 매수 가능한데 오늘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주가 빠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 이하로 최대한 누릴 때 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PSK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전공정 관련된 종목인데요.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5만 9천 원, 2차는 6만 3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4만 3,700원이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하이투자증권 강북센터 이창화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